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정광훈을 봐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6월 16일 날 정광훈 씨가 자신이 심우하는 교회 설교에서 송영선 씨 아실 겁니다. 송영선 전 의원. 이 사람을 강단에 불러내서 송 의원님은 일본 여자 이야기하니 감정이 북받쳐 운다면서 지금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난리야 라고 하면서 송 의원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라고 하면서 그 교인들의 동의와 박수를 요청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보다 앞서 5월 5일에는 자신의 그 교회 예배 설교에서 김문수 지사님 다음에 꼭 종로구에 국회의원 나가서 임종석을 딱 꺾어버리고 국회의원 한번 하십시오. 내가 기도 세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 지사님이 결정만 하시면 우리 교인 전체 매주일 종로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꼭 당선시키도록 하자고요.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했고 이게 검찰에 고발이 된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 지난달 말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네요. 그러니까 발언의 시기, 의도, 계기,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전 씨의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약한 발언을 강단에서 한 사람, 한 목사나 또는 뭐 교회 앞에서 자신을 알리는 명함을 배부를 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그 불구속 기소를 한 적이 있는 게 검찰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봐주기 위한 그런 봐주려고 애를 쓰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송 전 의원에 대해서 정광훈 씨가 송 의원님 내가 진짜 사랑해요.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어떻든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이라고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6월 16일 예배 설교 당시에 그런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선관위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관위에 의한 이 선관위의 조사를 이 정광훈 씨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그러니까 작년 6월 23일 날 3부 예배 설교 때는 이런 발언도 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하다가 내가 송영선 의원님 오늘 안 오셨나? 송영선 의원님 내가 3부 예배 때 불러내가지고 토크를 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은요. 뒤에 여러분이 모르는 수십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송영선 의원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막 울먹울먹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울어? 목사님,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뭐가?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규정을 정했는데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에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이번에 공천을 안 한다는 규정을 정했다는 거야. 정치가로서 나는 인생 끝났다 그래.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내가 가슴이 아파서 그건 정치가로서 사형선고죠. 그래서 지난주 3부 예배 설교하다가 송영선 의원 앞으로 나오세요. 위로하려고 나오는데 내가 그랬어. 앞으로 여러분 송영선을 국회로 보냅시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기자들이 선관위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나를. 당신들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번에 또 조사를 받았어. 송영선 국회로 보냅시다 이 말했다고. 그래 선관위가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절대 선거 얘기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왜 또 사고 쳐가지고 우리가 조사하게 만들어요?
내가 송영선 의원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내가 다 해줬어. 이런 또 발언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김문수가 뭐 종로에 출마를 하면은 온 교인 데리고 가서 선거운동 다 해주겠다. 임종석이 꺾도록 해주겠다. 그때 당시 이제 임종석 씨가 종로에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돌 때였어요. 물론 김문수 씨는 4.15 총선, 그러니까 21대 4.15 총선에 출마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인이고 경기도지사 출신 아닙니까? 이 김문수 씨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앞에서 이런 발언들을 공공연하게 했고요. 정광훈 씨는. 이에 대해서 이제 MBC 스트레이트가 주진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진우 씨가 진행하던 그 MBC 스트레이트가 그 보도를 했었죠. 그리고 선관위에 조사가 들어갔었고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또는 공명선거 협조 공문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러한 그 정광훈 씨의 행위를 보고 그런 처분을 했어요. 상당히 좀 약한 처분이긴 한데 행정처분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선관위도 인정을 하고 주의하라고 분명히 2차례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또 공명선거 협조 공문 처분을 내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6월 23일 날 또다시 그런 발언을 했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사전선거운동 언행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아요.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 보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정광훈 씨는 이 조항을 엄청 많이 어깁니다. 그래서 지난 그 총선 당시에 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2차례나 고발이 됐죠. 그랬던 전적이 있는 자이고 검찰이 전 씨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서 이미 기소를 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건건이 지금 그 사실 살펴봤을 때 정광훈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2차례 지금 선관위로부터 고발이 됐고 이 송영선 그 다음에 김문수 건은 또 다른 건이에요. 또 다른 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그 21대 총선이 상당히 좀 많이 남은 상태이긴 했지만은 사전선거운동성 발언을 설교 시간에 그것도 특정인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정광훈 씨는 2018년 8월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예? 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예요. 선거권을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투표권이랄지 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거권이 없는 자는요, 공직선거법상 또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 제3호. 근데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광훈 씨는 예배 설교를 맡은 담임 목사라는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출마가 예상되는
이 송영선이랄지 그때 당시 김문수도 얼마든지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막 이들을 거명하면서 또 강단에 불러 세워서 이들을 국회로 보내자는 등 또는 종로에 출마하라는 등 이런 발언들을 공공연하게 했고 이게 자기네 교회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너아라 TV 또는 청교도 TV 이런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널리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너아라 TV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40만이 넘어요, 현재. 그걸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분명히. 예?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문제의 발언을 한 시기가,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이런 발언을 한 시기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서 약 10개월 내지 11개월 전이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김문수나 송영선이 출마 의사를 표명한 상황도 아니었다. 김문수는 출마도 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은 전체 설교 내용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 83분 중에 30초 또는 103분 중에 30초도 안 되는 분량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송영선 의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설교에 도움을 준 송영선에 대한 감사의 의사의 표시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송 씨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이게 이제 중앙지검 검사인데요. 이런 처분을 그 송모 검사가 내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광훈 씨가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자신을 변론을 했냐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방문하면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덕담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왔고 김문수와 송영선을 소개할 때 행한 발언도 의례적인 덕담 수준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은 이 전 씨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무혐의 결론을 낸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김문수와 송영선은요, 어쩌다 한번 이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게 아니에요. 이 김문수와 송영선은 이 사랑제일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던 교인이었습니다. 교인. 네? 김문수 같은 경우는 집사 직분까지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송영선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그 교회를 출석하던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쩌다 한번 온 정치인을 위해서 덕담을 건넨 수준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퉁치고 가려고 하는 이 정광훈 씨의 발언을 검찰은 그대로 수용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작년 3월에 그 창원 성산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강기훈 후보, 그때 당시에 지금의 그 미래통합당 소속 강기훈 후보가 출석하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가 광고 시간에 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강기훈 후보의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선전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요. 근데도 검찰은 이 목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짤막하게 그런 언급 정도 했는데 또 불구하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불구속 기소이긴 하지만. 그래서 벌금형이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교회 앞에서 명함을 돌린, 자신을 알리는 명함을 돌린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주에 출마했던 윤준병 의원, 그래서 당선된 이 의원에 대해서 지난달 27일 날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소를 하였는데 정광훈에 대해서는 어찌된 일인지 솜방망이 그야말로 이거는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 검찰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왜 정광훈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광훈에 대해서 또 법원도 지금 뭐 그 보석으로 풀어줬지 않습니까? 이 정광훈이 지금 기소된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처럼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광훈은 내가 다시 교도소 가나 봐나 메롱하고 사람들을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법당국을 놀리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뭐 그 중한 병이 있어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그대로 계속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지금 멀쩡해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 참 이 정광훈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지금의 검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조속히 좀 검찰이 환골탈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